환자분들 중에도 마사지, 지압 이런 걸 습관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받고 나면 되게 시원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뭔가 뭉친 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받는 마사지나 지압을 습관적으로 받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여기가 뭉치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길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는 하진 않으시고 누가 해주면 편하고 그런 편한 맛에 길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내 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증상이 반복되거나 때로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문제가, 좀 더 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고 좀 소통을 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왜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만들어졌을까, 이걸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시면은 이게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압이라는 건 결국 손가락 지잖아요. 손가락에 압력으로 누른다는 건데, 그러면 눌렀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내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나는 거겠죠. 가장 간단한 지압법은 내가 어디 아프거나 결릴 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거겠죠. 아프거나 결리다는 건 뭘까요? 그 부분으로의 순환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염증성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몰려있는 상태일 때 대부분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붓고 열이 나는 그런 급성 염증, 심한 염증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부위에 뭔가 염증성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걸 내가 지압을 통해서 그 부분에 압력을 줘서 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회복을 하게 되겠죠. 지압을 해서 이렇게, 지압은 눌러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 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여기 동그랗게 자국들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건 거꾸로 이 부분으로 음압으로 빨아 올려서 그 부분의 순환을 개선하는, 똑같이 음과 양처럼 지압은 눌렀다면 부항은 빨아 올려서 그 부분의 소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일종의 같은 원리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압을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자리로는 우리가 체했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많은 부분들이 지압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여기 손가락, 둘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합곡혈이라는 자리죠. 체하거나 이러면 여기를 꾹 눌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원래로는 이쪽 대장과 관련된 경락이 흐르는 부위이기도 하고, 대장경락은 또 위하고도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줌으로써,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침을 놓을 때 합곡과 태충혈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큰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줌으로써 그런 침을 놓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 손가락, 이 손목의 가운데 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한 4, 5cm 위에 뇌관혈이라는 혈자리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답답할 때 눌러주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압을 할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세게만 누른다고 좋은 지압이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정한 압력을 살짝 준 다음에 그 자리에 약간 원을 그리듯이 살살살살 문질러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과 문질러주는 마찰이 그 부분에 약간 따뜻한 열을 만들어내게 돼요. 물리적으로 이런 따뜻한 열이 그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것이 그 직접적인 자리든 아니면 그 우리가 합곡혈이나 뇌관혈처럼 그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어깨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승모근에 있는 견정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누르면 누구나 다 많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뭉쳤을 때 여기 누르면서 어깨가 많이 뭉쳤구나 라고 하면서 풀어주기도 하는데, 현대인이 실제로 음식으로 인해서 체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음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이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견정혈들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견정혈을 풀어주는 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긴장을 편하게 내려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화하다, 즉 위에도 도움이 되지만 변비로 대장으로 대변이 잘 안 내려가고 시원하게 대변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를 풀어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견갑골 안쪽 라인, 등 쪽 라인을 좀 고루고루 풀어주고, 그 과정에서 여기가 좀 더 아파하면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뭉친 어깨도 풀지만 위와 장도 편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만성적으로 좀 변비가 있거나 장이 예민하거나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쪽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는 내가 해도 좋지만 누군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바를 수 있는 오일, 아니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 발라줘도 괜찮거든요. 배에다 오일을 좀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이 이동하는 방향이죠. 우리가 대장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항문을 내려가니까 그 방향대로 살짝 압력을 줘서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평소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런 장의 운동성, 그 다음에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오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좀 장이 무력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해주시면 좋고, 내가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좀 장 운동이 좀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은 밥 먹고 한 5분, 10분 걸으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왜 이전에 우리가 배 탈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손, 약손, 네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그런 것들 또한 이런 지압에 마사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건 요즘에 이제 단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서로 간의 접촉이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내 몸을 위해주는 접촉은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지압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자극으로만 해서 뭉친 것을 풀어주는 거, 소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접촉, 신체적 접촉이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 유한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아이를 엄마가 안아서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긴밀하고 친밀한 인간적인 접촉들이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인끼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감정이나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안 될 때 마사지 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마 목과 어깨가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운동도 적고 이래서 목과 어깨가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돌아보시면 우리가 잘 뭉치는 곳은 어디냐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몸이 흐르다가 접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주 뭉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목은 좁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결된 구조분들이 다 넓은 부분에서 좁은 부분으로 올라가니까 모여 있겠죠. 모여 있으면 우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뭉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보시면요, 이 두개골과 경추가 만나는 부분 있죠. 한약에서는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 라인이 마치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처 발까지 하나의 쭉 기능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붙어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과 경추가 만나는 요 선상을
이렇게 쭉 고루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두통이라던가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는 분들은 요 라인을 아까 같은 원리죠? 잡아서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목까지 이어지는 이 경추 양쪽 라인 있죠? 경추 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죠. 승모근 부위, 견정혈 부위를 이렇게 살짝 잡아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견갑골 등 쪽 따라서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할 땐 이렇게 손으로 쓱쓱 쓸어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풀어주고 두들겨서 풀어주고 쓰다듬어서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풀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많이들 호소하시는 부분인데, 오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좀 부족해서 근육이 좀 부족하고 또 호흡은 얕고 짧고,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다리가 붓게 됩니다. 요즘 뭐 정맥순환 개선제에서 막 부종에 먹으라는 약들도 나오고 하지만요, 결국은 내 어떤 혈관들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내가 좋은 호흡을 해야 하지의 부종은 개선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내부 혈액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림프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조금 더 중한 단계니까, 이런 상황을 개선했는데도 낫지 않는다 하면 좀 더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지 부종의 가장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환자분들은 림프 부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말고도 우리 몸을 순환하는 림프라는 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똑같이 혈관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순환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 림프는 자체적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짜주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음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흉부 쪽에 그 음압이 이 림프액을 빨아올려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 근육 부족, 짧은 호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림프 부종이 자주 생기게 되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종아리 이하, 발목 주변 이런 부분들이 붓고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운동을 하고 내가 호흡을 개선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책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림프 마사지, 일종의 림프 도수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종아리다, 발이고 종아리다 치면은요, 오일을 좀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발목에 딱 이렇게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누가 해줘도 좋습니다. 발목을 딱 눌러서 마치 우리가 짜내듯이, 우리가 치약을 짜내거나 뭘 짜내듯이 압을 줘서 이쪽 오금내에 있는 림프절까지 림프액을 쭉 배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림프액을 배출시켜 주면, 짜서 여기에 정체되어 있던 림프는 배출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돌아오겠죠. 이런 순환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여기에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들도 빨리 제거가 되고 혈액의 순환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라던가 또 이런 부종과 맞물려서 다리가 무겁고 또는 이렇게 좀 심하면은 통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왜 모관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다리 들고 이렇게 털어주는 운동, 이런 것과 함께 림프 마사지를 해서 종아리에 있는 림프액을 배출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하지 부종이라던가 전신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